그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깼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뚝 하고 뭔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김서연은 늘 그렇듯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시계 소리,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그 익숙한 고요. 집안은 여전히 그 고요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함께 일어나 함께 차를 끓이고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커피 대신 그동안 마시지 않던 따뜻한 차를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워진 손끝에 찬물이 스며들 때마다 여전히 지나치게 단단해져 버린 몸의 느낌에 한숨이 나왔다. 아, 허리가 아프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몸은 이제 그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예전처럼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작은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듯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잎사귀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주변 이웃들도 여전히 조용히 그들만의 세상에 묻혀 살고 있는 듯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일상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녀가 고요한 부엌에서 차를 내리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자극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그 소리는 예전에 자주 들었던 소리였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언제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만 서연에게 그 목소리는 이제 그저 빈말로 들렸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답했다. 그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나만 빠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연은 아침에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이 놓쳐버린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예전에는 하루의 시작을 남편과 함께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차 한 잔 혼자 마시는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들린 차 잔을 보며 생각했다. 따뜻한 차 향이 오히려 고독하게만 느껴진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부엌을 향해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호기심은 곧 불안으로 변했다. 사실 서연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다. 남편이 떠난 뒤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서연의 삶은 점차 무기력해져 갔다. 딸은 가끔씩 걱정스러워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괜찮다며 거부감 없이 그들을 멀리했다. 여전히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 집은 이제 그녀의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문득 창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어색하게 보였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연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다시 차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도 그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고요 속에 스며들었다. 고요와 함께 점차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불안이 다시 느껴졌다. 불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그 불안을 가만히 마주하는 것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편으로는 그 불안이 익숙해져 버린 듯했다. 한 잔의 차가 비워졌을 때 서연은 다시금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이미 늙어버린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자신에게서 점차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누굴까? 조용히 다가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훈? 서연 씨,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은 그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리 달콤하게 느껴졌다. 순간 약간의 불안이 솟구쳤지만 이내 그것을 억누르고 서연은 그를 초대했다. 이상우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서연이 나온 차를 기다렸다. 그가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하던 그날을 서연은 아직도 기억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말투에서 조용한 위로가 묻어나왔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연은 은근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감싸쥐었다. 이상훈과 마주 앉아있는 이 순간이 왠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 불안은 또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 씨, 저도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아요. 이상훈이 말했다. 서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가 건넨 찻잔이 서연에게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 속에서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고요 속에 스며있던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날도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흐릿한 겨울날,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가지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시계를 보며 그녀는 잠시 숨을 돌렸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는 이 고요 속에서 적응해왔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졌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요는 마치 집안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았다. 서연은 일어나 차를 내리고 오늘도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도서관은 고요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가끔 그녀를 깨우곤 했다. 그날도 역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햇살이 잠시 비추지만 바로 구름에 가려졌다. 겨울 날씨는 언제나 그녀에게 짧은 햇살마저 소중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그 자리에 있던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서연은 그저 일상을 보내며 지나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도서관에 가던 중 그날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떠올랐다. 이상훈이었다. 그가 말한 그 차 한 잔이 서연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이후로 이상훈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작은 변화처럼 느껴졌다. 그가 준 따뜻함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없던 시간은 이제 조금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지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며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도서관의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가 있었다. 이상우는 책장 앞에 서서 어떤 책을 고르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서연과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은 왠지 불편함을 느꼈다. 이상훈과의 만남은 그저 차 한 잔을 나눈 인연일 뿐인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 씨, 이 책 찾고 계신 거죠? 그가 말했다. 네. 맞아요. 서연은 조금 당황한 듯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도 예상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제가 먼저 자리를 잡을까요? 이상우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책을 펼쳤다. 서연도 한참 동안 그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서로 각자의 책을 읽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이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기분도 좋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다. 서연은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네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쯤
이런 날씨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겨울에는 조금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봄이 오면 그 쓸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의 말이 서연에게 묘한 위안을 주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책을 다시 펼쳤다.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서로 간간히 작은 말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서로 말없이 책을 읽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뭔가 중요한 것이 점차 가까워지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각자의 책을 펼쳐놓고 시간이 흐른 뒤 이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 씨, 오늘 저녁은 시간 괜찮으세요? 그냥 간단히 차 한잔 하실래요? 서연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이상훈과의 만남이 하루하루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인가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상훈의 따뜻한 눈빛과 마음은 서연에게 조금씩 위로를 주고 있었다. 그럼요. 차 한 잔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도서관을 나서며 서연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상훈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그때 바로 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흔들었다.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기로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 다른 길로 떠났다.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길을 걷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다시 솟구치지만 이상훈의 미소가 그녀의 생각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서연은 아침을 맞이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아침 안개가 가득한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날씨는 차갑지만 마음속엔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근의 일들이 서연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상훈과의 짧은 만남들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함께 마시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작은 찻잔에 물을 붓고 차를 우려내며 문득 떠올랐다. 이상훈과의 만남이 계속 그녀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그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의 따뜻한 관심이 불편했다. 그러나 그 작은 관심이 쌓이면서 어느새 서연은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그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 차가 다 우러나자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차의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서연은 고요한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는 이 고요 속에서 불안하게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가? 서연은 속으로 물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익숙함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상훈과의 만남이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조금은 다르게 살아봐도 괜찮은가?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손목시계를 봤다. 아침 일찍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다니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열었다. 서연 씨, 제가 방금 근처 카페에서 차를 사왔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이상훈이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를 방으로 들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서연은 그가 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상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차는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서연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건넨 차를 받았다. 차의 향기가 진하게 퍼졌다. 이 순간 서연은 이상훈이 준 차 한 잔에서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준비한 차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씨. 이런 작은 배려가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연은 그가 건넨 차를 조심스럽게 마시며 말했다. 그 말에 이상훈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서연 씨,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고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혼자 있을 때 가끔은 저도 많이 외롭거든요. 이상훈의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죠.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차 한 잔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셨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도 서연은 그의 작은 관심과 다정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와의 대화는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이어졌다. 그만큼 서연의 마음도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다. 서연 씨,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거예요. 괜찮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훈은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이상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보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그의 말도 서연의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보내는 관심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차 한 잔 나눠도 괜찮겠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말에 이상우는 밝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싹 트는 걸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졌고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따뜻함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제 그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이상우는 자리를 일어섰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서연 씨,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나가며 말했을 때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상훈 씨,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나가고 나서 서연은 홀로 남았다. 차 한 잔의 여운이 방 안에 남아 서연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시 앉아 있었다. 그가 말한 대로 혼자만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씩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다시 그 고요한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그 고요 속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연은 그날도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 가득한 아침,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시계는 평소처럼 일정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서연은 창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 바람 속에는 새싹이 피어나려는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갑자기 그동안의 고요함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온 이후로 이상우는 서연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가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 차 한 잔의 따뜻함 속에서 서연은 그동안 막연하게 떠안고 있던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차 한 잔을 내리고 오늘도 도서관에 가기 전에 작은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 날은 이상훈과 약속된 날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산책을 제안하며 오늘 날씨가 좋으니 공원에서 잠깐 걸어보지 않겠냐고 했고 서연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가면서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아직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바람이 차가운 봄의 전령처럼 서연의 얼굴을 스쳤다. 이곳은 서연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여전히 바쁜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다만 나무와 꽃들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듯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이상훈을 마주친 서연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이상훈도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서연 씨, 이렇게 걷기 좋을 때가 있었나요?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봄이 오니까 기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은 자연스레 함께 맞춰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서연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흘러갔다. 이제 서서히 느리게,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그동안 늘 혼자였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왜 이제야 조금씩 나누는 게 좋아진 걸까? 이상훈과의 만남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조용한 관심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이상훈이 말을 걸었다. 서연 씨, 어때요? 요즘 많이 좋아지셨죠? 지난번에 차 마셨을 때보다는 훨씬 밝아 보이네요.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럼 조금은 좋아진 것 같네요. 사실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걷고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는걸요. 서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의 존재가 서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제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동안 서연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조용한 존재감 속에서 큰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훈이 던지는 작은 질문들, 가벼운 말들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서연 씨, 혹시 예전에 좋아했던 장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바다라던가. 서연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다요. 예전에는 바다가 참 좋았어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이 제 마음을 정리해주곤 했죠. 그녀는 잠시 멈추어 바다를 떠올리며 그리워했다. 이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바다는 정말 끝이 없고 넓죠. 그저 그곳에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서연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상훈의 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예전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부드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산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이상훈에게 말없이 차를 건넸다. 그가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을 때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씨, 이렇게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좋아요. 서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도 참 편안해지네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상훈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마음 한켠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떠올랐다. 이상훈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순간 이상훈은 조용히 일어섰다. 서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좀 더 걸어볼게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우는 서연의 눈을 잠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가 떠나고 난 뒤의 여운을 느꼈다. 그의 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다시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아침을 맞이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비가 그친 후 아침 햇살이 거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공기 속에는 갓 피어난 꽃과 나무의 향기가 섞여 있었고 그런 변화는 서연의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고요한 일상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이상훈과의 만남이 점차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 그는 그저 친절한 사람일 뿐 서연은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건넨 따뜻한 말이나 작은 배려들 속에서 서연은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상훈과 만난 지 벌써 몇 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자주 서연에게 차를 가져오거나 간단히 산책을 제안하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서연은 그 만남을 점점 더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떠난 뒤 공허함이 잠시 머물지만 그 공허함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차 한 잔 작은 대화 속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오늘도 차 한 잔을 내리고 나서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훈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다. 서연 씨, 오늘은 함께 시장에 가서 뭔가 사오지 않을래요? 제가 듣기로 서연 씨가 좋아하시는 제철 채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은 서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훈의 부드러운 말투가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렇게 잠깐 생각한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훈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이미 일상의 작은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며 그렇게 해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덕분에 좋은 채소를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를 따라 나섰다. 이상훈과 함께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점점 더 즐겁게 느껴졌다. 그동안 혼자 걸어왔던 길에서 그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이상훈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동안 서연을 살짝 밀어주었다. 서연 씨, 제가 제철 채소들을 조금 골라볼게요. 이건 아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상훈은 그녀에게 신선한 배추와 시금치를 건넸다. 서연은 그가 건넨 채소를 받아들고 그의 손길에 작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마치 자신을 배려하는 듯한 마음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고맙고 동시에 무언가 조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느라 힘들었어요. 서연은 고백하듯 말했다. 이상우는 잠시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혼자 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가끔은 그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사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점차 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돼요. 서연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상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겐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소소한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들이 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이상훈이 고른 채소들을 테이블에 놓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위안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이상훈이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저녁을 먹을래요?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차 한 잔 나누고 저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요. 저도 이런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대답에 이상우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 속에서 서연은 그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 미소가 단순한 예일 수도 있지만 서연은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이상우는 서연에게 고백하지 않지만 그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들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서연 씨, 이거 다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해볼게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준비한 저녁을 기다렸다. 이상훈이 준비한 음식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젠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저 조용히 이 시간을 즐기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물음이 남아 있었다. 이상우는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일 뿐일까?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이상훈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작은 배려들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것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작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다. 서연은 아침 햇살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햇살은 점차 따뜻해지고 겨울의 차가운 기운은 어느덧 물러가고 있었다. 공기 속에는 봄의 냄새가 가득했고 그 냄새는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리게 했다. 요즘 그녀의 마음 속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이전의 고요한 고독 대신 조금씩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느낌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이상훈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단순히 차 한 잔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서연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가 전하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친절한 사람일 뿐인지 서연은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연은 그 의문에 대해 점점 덜 신경 쓰게 되었다. 오늘도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차를 우려내고 아침을 먹은 뒤 일상적인 일을 하나씩 끝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 씨,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저랑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소리는 이상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이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곧 털어냈다. 네, 괜찮아요. 언제든지요. 서연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상훈이 말한 대로 저녁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에게, 그리고 서연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간단히 손질하고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입었다. 준비는 간단했다. 하지만 그 준비 속에서도 서연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이상훈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그저 여전히 친구로 남을지. 그간 쌓인 감정들이 서연에게는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저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서연은 식탁 위에 그릇을 놓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소박하고 간단했지만 이상훈에게는 언제나 맛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서연은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마음속으로 덜 진심을 보였다.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을까? 그녀는 가끔 그 의문이 떠올랐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상훈이 도착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 씨, 오늘 저녁 준비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앉으세요. 서연은 조용히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상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고 나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서연 씨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그렇죠. 이렇게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요즘 저에겐 가장 즐거운 일 같아요.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서연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가 바라보는 눈빛은 그녀에게 더 이상 단순한 배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이상훈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저 친구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찻잔만 바라보았다. 마음이 요동쳤다. 무심코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문질렀다.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말에 이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은 그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그동안 많은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연 씨,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나눠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잠시 더 오래 잡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서연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상훈의 말에 서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했다. 이젠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상훈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를 거슬러 올라가려 해도 나이 든 몸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며 살아간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피로나 통증으로 여겨질 뿐이지만 결국 그 작은 신호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서연은 늦은 나이에 몸의 작은 불편함과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신호들을 점차 무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졌다. 비록 일상 속에서 그런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여 서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서연은 이상훈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배려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따뜻한 감정을 조금씩 다시 되찾아갔다. 몸의 신호는 종종 우리가 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서연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작은 기침, 잠에서 깨었을 때 느껴지는 가벼운 어지러움,
또는 오랫동안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몸의 신호는 단지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 우리 각자의 건강은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녀가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의 감정은 그녀의 몸을 치유하고 그녀의 마음을 돌보게 만들었다. 이상훈의 작은 배려와 관심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런 따뜻한 감정은 결국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란 큰 일이나 화려한 제스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것들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걷는 평범한 산책, 그리고 함께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은 조금씩 자라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결국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끊임없이 지탱해 주는 것이다. 서연이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비록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의 연결을 느끼게 된다. 서연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돌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일 수 있다. 가끔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변화들이 너무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서연은 이상훈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 그는 단지 그녀의 신체적인 변화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서연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꾸만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이상훈과 함께하는 그 작은 시간들이 서연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그녀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변화 속에서 큰 치유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과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서연은 그런 작은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한차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미소 지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조용히 그렇게 생각했다.